혹시 큰맘 먹고 데려온 예쁜 식물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우리는 보통 식물이 아프면 반사적으로 비싼 화학 비료나 독한 살충제를 찾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화학 물질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식물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식물 보호와 영양 공급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아주 놀랍고도 친환경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직접 만드는 천연 식물 보호제와 영양제 사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무심코 쓰레기통에 버렸던 주방의 흔한 찌꺼기들이 어떻게 식물을 살리는 기적의 명약으로 변신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 돈을 들이지 않고도 100% 안전하게 병의 충을 막아내고 잎을 윤기나게 만드는 비밀 레시피들을 모두 공개할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식물을 하늘나라로 보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법들이 앞으로 그런 슬픈 이별을 완벽하게 막아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왜 우리가 천연 보호제와 영양제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사실 아주 오래전 화학 비료와 합성 농약이 발명되기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연에서 얻은 지혜로 농사를 짓고 식물을 가꿔 왔습니다. 자연 생태계는 본래 스스로 영양분을 순환시키고 해충과 병균을 통제하는 놀라운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죠. 숲속의 나무들이 누가 비료를 주지 않아도 울창하게 자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빠르고 눈에 띄는 성장을 위해 도입된 화학 비료는 흙 속에 유익한 미생물들을 죽이고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또한 독한 살충제는 해충뿐만 아니라 식물을 돕는 익충까지 모두 없애버려 결국 식물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죠. 우리가 사용할 천연 제제들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흙을 다시 살려내고 식물 본연의 자생력을 극대화시키는 자연 친화적인 방식입니다. 이제 주방에서 시작되는 작지만 위대한 식물 살리기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재료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마법의 재료는 바로 바나나 껍질입니다. 바나나를 먹고 나면 항상 골칫거리였던 이 껍질이 식물에게는 최고급 칼륨 영양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칼륨은 식물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꽃을 크고 화려하게 피우며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히들 하시는 아주 큰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 껍질을 흙 위에 그냥 툭 던져놓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영양분이 흡수되기는커녕 날파리떼를 불러 모으고 곰팡이가 피어 오히려 식물을 병들게 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을 가위로 아주 잘게 자른 뒤 밀폐 용기에 담고 물을 가득 채워 상온에서 2-3일 정도 우려내세요. 그러면 물이 약간 탁해지면서 영양분이 듬뿍 녹아든 바나나 껍질 차가 완성됩니다. 이 물을 체에 걸러 껍질은 버리고 남은 액체를 물과 1:7 비율로 희석해서 식물에게 주세요. 특히 꽃이 피기 시작하는 제라늄이나 열매를 맺는 토마토 화분에 이 물을 주면 눈에 띄게 생기가 돌고 꽃망울이 굵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냄새도 거의 나지 않고 벌레도 꼬이지 않는 아주 깔끔하고 완벽한 천연 칼륨 비료가 완성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소개할 재료는 현대인들의 필수품, 커피를 내리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카페에서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는 이 커피 찌꺼기는 식물의 잎을 짙고 푸르게 만드는 질소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질소는 식물의 광합성을 돕고 줄기와 잎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무서운 오해가 있습니다. 젖은 커피 찌꺼기를 그대로 화분에 부어버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젖은 찌꺼기는 화분 흙 속에서 썩으면서 유해가스를 발생시키고 곰팡이의 온상이 되어 식물의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게다가 커피에 남아있는 카페인 성분은 식물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 찌꺼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2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 물에 여러 번 헹구어 남은 카페인과 산성을 빼내야 합니다. 둘째, 햇빛이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수분이 전혀 없도록 바싹 말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건조된 커피 찌꺼기를 흙과 1대 10 비율로 잘 섞어 분갈이를 할 때 사용하거나 화분 겉을게 얇게 뿌린 뒤 흙과 살짝 섞어주세요. 몬스테라나 고무나무처럼 잎이 넓은 관엽식물에 사용하면 잎에서 윤기가 흐르고 새순이 쑥쑥 올라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요리할 때마다 버려지는 계란 껍데기의 놀라운 변신을 알아보겠습니다. 계란 껍데기의 100% 가까이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꽤 유명하죠. 식물에게 칼슘은 사람의 뼈와 같습니다.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어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줄기를 꼿꼿하게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새잎이 꼬불꼬불하게 기형으로 나거나 토마토의 끝부분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배꼽 썩은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란 껍데기를 그냥 손으로 대충 부셔서 흙 위에 올려두기만 한다면 100년이 지나도 식물이 흡수할 수 없습니다. 흙 속에서 분해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즉각적인 효과를 보려면 난각 칼슘액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계란 껍데기 안쪽에 하얀 막을 깔끔하게 벗겨내고 햇빛에 바싹 말려주세요. 막을 제거하지 않으면 흙 속에서 부패하여 벌레가 생깁니다. 말린 껍데기를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살균과 동시에 쉽게 부서지게 만든 후 믹서기로 아주 고운 가루로 갈아냅니다. 이 가루에 식초를 부으면 거품이 보글보글 일어나면서 식물이 바로 마실 수 있는 수용성 칼슘액이 완성됩니다. 이 원액을 물에 500배로 희석해서 잎사귀에 직접 뿌려주면 천연 방어막이 형성됩니다. 네 번째 비밀 병기는 바로 양파 껍질입니다. 양파를 다듬을 때 나오는 붉은 겉껍질, 이제 절대 버리지 마세요.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함께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 미량 원소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식물의 뿌리 활착을 돕고 흙 속에 해로운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천연 살균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양파 2-3개 분량의 껍질을 모아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은 뒤 물 1리터에 넣고 갈색빛이 우러날 때까지 20-30분 정도 푹 끓여주세요. 마치 양파차를 끓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물을 완전히 차갑게 식힌 다음 건더기는 걸러내고 맑은 물만 화분에 흠뻑 뿌려주면 됩니다. 뿌리가 약해져서 시들시들한 식물이나 새로 분갈이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에게 이 양파 껍질 우린 물을 주면 아주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작은 해충들이 양파 특유의 유황 냄새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분무기에 담아 잎의 앞뒷면에 골고루 뿌려주면 해충 접근을 막는 훌륭한 예방약이 되기도 합니다. 5번째로 다룰 재료는 강력한 냄새만큼이나 강력한 살충 효과를 자랑하는 마늘입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어느새 불청객처럼 찾아와 진액을 빨아먹는 진딧물이나 총채벌레 때문에 골치가 아픈 적이 많으시죠. 이럴 때 독한 농약 대신 천연마늘 살충제를 만들어 보세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곤충의 신경계를 교란하고 호흡을 방해하여 해충을 쫓아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 한 통을 믹서기에 물 한 컵과 함께 곱게 간 다음 하루 정도 그대로 두어 독한 성분이 물에 충분히 우러나오도록 기다립니다. 그 다음 고운 면보에 찌꺼기를 꽉 짜서 걸러내고 맑은 마늘 즙만 모아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원액을 그대로 식물에 뿌리면 식물의 잎까지 까맣게 타버리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마늘 원액 한 숟가락에 물 1리터를 섞어 아주 연하게 희석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방 세제를 딱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 섞어주면 세제가 마늘 무리 잎에 착 달라붙게 해주는 코팅제 역할을 하여 살충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해가 지고 난 늦은 오후에 벌레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분무해 주시면 됩니다. 6번째 팁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재료, 바로 앱솜 솔트입니다. 이름에 소금이 들어가 있어서 음식에 넣는 짠 소금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앱솜 솔트는 소금이 아니라 황산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 결정체입니다.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죠. 마그네슘은 식물의 잎을 초록색으로 만드는 엽록소의 중심핵을 구성하는 아주 핵심적인 원소입니다. 만약 식물의 잎맥은 초록색인데 잎맥 사이가 노랗게 변색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100% 마그네슘 결핍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때 앱솜 솔트가 구원투수가 됩니다. 물 1리터에 앱솜 솔트 한 숟가락을 넣고 잘 녹인 뒤 식물의 잎에 직접 분무해주거나 흙에 관수해주세요. 마그네슘은 뿌리보다 잎을 통해 훨씬 더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옆면 시비를 해주면 며칠 내로 잎이 짙고 윤기나는 초록색으로 회복되는 마법 같은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장미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고추, 토마토 같은 열매 채소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앱솜 솔트는 크고 건강한 수확물을 안겨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7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입니다. 캠핑을 다녀오거나 화목 난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나무재는 칼륨과 인산,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이 응축되어 있는 훌륭한 천연 비료입니다. 특히 빗물에 씻겨나가 산성화된 흙의 pH 농도를 중성으로 끌어올려주는 알칼리성 계량제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하죠. 흙의 산성도가 맞지 않으면 식물은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줘도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됩니다. 하지만 나무재를 사용할 때는 절대적인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식물이 재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국 중에서도 푸른색 꽃을 피우는 수국이나 블루베리, 동백나무 같은 식물들은 흙이 산성일 때 잘 자라는 대표적인 호산성 식물입니다. 이런 식물들에게 나무재를 주면 독약을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라벤더나 로즈마리 같은 허브류, 혹은 토마토와 배추 같은 텃밭 작물들은 나무재를 아주 좋아합니다. 사용할 때는 화분 흙 위에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 정도 얇게 흩뿌려 주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주면 흙이 과도한 알칼리성이 되어 오히려 해로우니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8번째 재료는 놀랍게도 골칫거리 잡초인 쐐기풀입니다. 밭을 메거나 산책할 때 피부에 닿으면 따가워서 피하게 되는 이 쐐기풀이 사실 식물에게는 영양 만점의 보약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드물 겁니다. 쐐기풀은 흙 속 깊은 곳에 있는 질소, 철분, 칼슘을 잎사귀에 가득 머금고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을 이용해 천연 액비, 즉 액체 비료를 만들면 식물의 성장을 부스팅하는 최고의 천연 영양제가 됩니다. 장갑을 끼고 쐐기풀을 채취해 잘게 썬 다음 커다란 통에 담고 물을 가득 채워 뚜껑을 살짝 덮어둡니다. 이 상태로 2주에서 3주 정도 발효를 시키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발효 과정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수구 냄새와도 비슷하죠. 하지만 냄새가 고약할수록 영양분은 완벽하게 녹아나온 것입니다. 발효가 끝난 진한 갈색의 쐐기풀 즙을 체에 걸러내고 물과 1대 10비율로 희석해서 흙에 부어주세요. 봄철에 새순을 올리는 식물들에게 이 액비를 주면 화학 비료를 준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빽빽하게 잎을 올리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번째로 소개할 영웅은 유기농 농사를 짓는 분들의 성배라고 불리는 님 오일입니다. 인도의 자생하는 님나무의 씨앗에서 짜낸 이 기름은 지금까지 알려진 천연 살충제 중 가장 완벽에 가까운 효과를 자랑합니다. 님 오일의 핵심 성분인 아자디라크틴은 곤충을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는 독약이 아닙니다. 대신 해충의 호르몬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려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짝짓기를 하지 못하게 하며 애벌레가 성충으로 탈피하는 것을 막아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아주 똑똑한 방제제입니다. 덕분에 벌이나 나비 같은 익충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오직 즙을 빠는 해충들만 선택적으로 없앨 수 있죠. 하지만 님 오일은 기름이기 때문에 그냥 물에 넣으면 절대 섞이지 않고 둥둥 뜹니다. 반드시 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미지근한 물 1리터에 주방용 물비누나 천연 주방 세제를 티스푼 1개 분량으로 먼저 풀고 님 오일을 티스푼 반 개 정도 넣어 힘차게 흔들어 섞어주세요. 물이 우윳빛으로 뽀얗게 변하면 성공입니다. 이 용액을 해충이 발생한 잎의 앞뒷면에 골고루 물방울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흠뻑 뿌려주시면 됩니다. 단, 햇빛이 강할 때 뿌리면 기름 성분 때문에 잎이 탈 수 있으니 반드시 해가 질 무렵이나 흐린 날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10번째로 알아볼 비법은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나가는 우유를 활용한 천연 곰팡이 치료제입니다. 장마철이나 통풍이 잘 안 되는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다 보면 잎사귀에 하얀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흰가루병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우유를 꺼내세요. 우유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다양한 효소 성분들이 잎 표면에 서식하는 나쁜 곰팡이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우유를 그대로 뿌리면 마르면서 악취가 나고 잎의 기공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1대 9의 비율로 묽게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맑은 날 오전에 이 우유 희석액을 분무기에 담아 흰가루병이 생긴 오이나 호박 혹은 장미의 잎에 꼼꼼하게 뿌려주세요. 햇빛을 받으면서 우유 단백질이 굳어지며 살균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며칠 간격으로 꾸준히 뿌려주면 하얀 곰팡이가 서서히 사라지고 잎이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학 살균제처럼 독하지 않아서 실내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1번째 재료는 주방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는 베이킹 소다입니다. 빵을 부풀리거나 청소를 할 때만 쓰는 줄 알았던 베이킹 소다가 사실은 식물을 위협하는 곰팡이, 병을 예방하는 훌륭한 천연 방제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물잎에 검은 반점이 퍼지는 흑점병이나 앞서 말한 흰가루병은 모두 곰팡이균이 원인입니다. 베이킹소다를 물에 녹여 잎에 뿌리게 되면 잎 표면의 pH 지수가 급격하게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곰팡이 포자들은 이런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절대 생존하거나 번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병이 치료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농도가 너무 진하면 잎의 수분을 뺏어가 잎 가장자리가 누렇게 타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를 티스푼으로 깎아서 딱 1스푼만 넣고 완전히 녹여주세요. 여기에 오일 한두 방울을 섞어주면 약효가 잎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병이 발생하기 전 습도가 높아지는 장마철 직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뿌려주면 가장 완벽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2번째 마법의 가루는 달콤한 향기로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계피 가루입니다. 커피에 뿌려 먹거나 베이킹에 쓰이는 계피 가루는 강력한 천연 살균제이자 훌륭한 밝은 촉진제입니다. 씨앗을 갓 파종하여 싹이 튼 아주 여린 새싹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줄기 밑동이 썩어 쓰러지는 모잘록병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흙 속에 곰팡이균 때문인데 이때 화분 겉을게 계피가루를 얇게 솔솔 뿌려만 주면 곰팡이의 번식을 즉각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흙 표면에 생긴 보기 싫은 하얀 곰팡이나 솜털 곰팡이를 없애는데도 계피가루가 특효약입니다. 또한 식물을 번식시키기 위해 가지치기를 한 후 흙에 꽂아 삽목을 할 때 잘린 단면에 계피가루를 살짝 묻혀보세요. 비싼 화학 밝은제를 바르지 않아도 상처 부위에 세균 감염을 막아주어 썩지 않게 보호해주며 뿌리가 아주 빠르고 건강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벌레들이 계피의 강한 향을 기피하기 때문에 흙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날파리들을 쫓아내는 보너스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13번째 비법은 조금 더 전문적이지만 누구나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액체금, 바로 퇴비차입니다. 단순히 거름을 물에 우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흙을 살리고 식물의 면역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수십억 마리의 유익한 호기성 미생물들을 물속에서 폭발적으로 배양해내는 아주 과학적인 작업입니다. 준비물은 질 좋은 유기농 퇴비 한 줌과 설탕이나 당밀 한 숟가락, 그리고 어항에 산소를 공급하는 작은 기포 발생기입니다. 양동이에 물을 담고 미생물의 먹이가 될 당밀을 녹인 뒤 퇴비를 망에 넣어 담급니다. 그리고 기포 발생기를 켜서 물속의 산소를 이틀 정도 계속 공급해 주세요. 유익한 미생물들은 산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번식하게 되고 물에서는 구수하고 향긋한 흙냄새가 나게 됩니다. 완성된 퇴비차를 물에 희석해 화분 흙에 관수하거나 잎에 분무해주면 흙 속 생태계가 살아나며 식물이 그 어떤 병균이나 가뭄 같은 환경 스트레스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슈퍼식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영양제 이상의 가치를 지닌 진정한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번째로 소개할 재료는 우리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쓰는 알로에 베라입니다. 집에 알로에 화분이 하나쯤 있다면 식물 번식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삽목을 할 때 뿌리가 내리지 않고 줄기가 썩어버리는 실패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시중에서 파는 화학 밝은 촉진제 대신 알로에 베라 잎을 활용해 보세요. 알로에 투명한 겔 속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식물의 세포 분열을 자극하여 뿌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박테리아의 감염을 막아줍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알로에 잎을 잘라 끈적끈적한 겔 부분에 삽목할 가지의 끝부분을 푹 찔러 넣어 겔을 듬뿍 묻힌 다음 바로 흙에 꽂아주면 됩니다. 또는 겔을 물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알로에 물을 만든 뒤 삽목한 화분에 물을 줄 때 사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뿌리 내리기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고무나무나 로즈마리 같은 식물들도 이 알로에 마법을 거치면 3, 4주 만에 건강한 하얀 뿌리를 쑥쑥 내어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15번째 꿀팁은 요리 후 싱크대로 버려지던 감자 삶은 물입니다. 감자를 삶고 난 후 노랗게 우러난 물을 그냥 버리셨다면 지금까지 식물에게 줄 훌륭한 비타민 음료를 하수구에 버린 셈입니다. 감자를 삶으면서 물속으로 빠져나온 전분, 칼륨, 인,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 성분들은 식물의 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흙 속의 유익한 미생물들에게 아주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특히 전분질은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흙을 부드럽고 포슬포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이 물을 사용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규칙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 감자를 삶을 때 소금을 단 한 꼬집이라도 넣었다면
그 물은 식물에게 독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염분은 식물의 수분을 아사가 말라 죽게 만듭니다. 둘째, 삶은 물은 펄펄 끓는 상태가 아니라 실온에서 완전히 미지근해질 때까지 식힌 후 사용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을 주면 뿌리가 익어버리니까요. 100% 순수한 물로만 삶아식힌 감자물을 화분 겉흙이 말랐을 때 영양제처럼 부어주시면 잎사귀에 힘이 생기고 줄기가 튼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6번째로 알아볼 천연 제제는 향기로운 카모마일 차입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마시는 이 허브차가 식물계에서는 아주 순하지만 강력한 천연 살균제로 쓰입니다. 특히 씨앗을 손발아시키거나 가파라한 새싹들을 돌볼 때 카모마일 차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어린 새싹들은 조금만 환경이 습해져도 줄기에 곰팡이가 피며 죽어버리기 쉬운데요. 화학 살균제는 너무 독해서 어린 식물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티백으로 된 카모마일 차 1개를 뜨거운 물 1컵에 진하게 우려낸 뒤 완전히 차갑게 식혀주세요. 이 카모마일 차를 분무기에 넣고 흙 표면과 떡잎에 아주 가볍게 스프레이 해줍니다. 카모마일에 함유된 유황 성분과 부드러운 항균 물질이 새싹을 곰팡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또한 발아하기 전 씨앗을 파종하기 직전에 이 카모마일 물에 서너 시간 담가두었다가 심으면 씨앗 겉면의 균을 소독함과 동시에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발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마법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17번째 비법의 주인공은 빵을 부풀게 만드는 이스트, 즉 효모입니다. 베이킹용 드라이 이스트가 식물에게 놀라운 성장 촉진제가 된다는 사실은 정말 신기하죠. 이스트 속에는 다양한 비타민 B군과 식물성 호르몬이 가득 들어있어 식물의 뿌리 발달을 자극하고 광합성 능력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마치 식물에게 주는 종합 비타민과 같습니다. 천연 이스트 영양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 1리터에 드라이 이스트 1티스푼과 미생물의 먹이가 될 설탕 1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따뜻한 곳에 2시간 정도 두면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며 이스트가 활성화됩니다. 이 발효된 액체를 흙에 뿌려주면 식물이 놀라운 속도로 새 잎을 뽑아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기나 토마토, 고추가 열매를 맺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훌륭한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다만 너무 자주 주면 흙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한 달에 딱 1번 정도만 특별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18번째로 살펴볼 것은 식초입니다. 흔히 식초를 만능 살균제나 비료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확실히 풀어야 합니다. 식초는 비료가 아니라 잎의 pH를 급격히 떨어뜨려 표피를 녹여버리는 강력한 천연 제초제입니다. 베란다 타일 틈새나 마당의 보도블록 사이에 끈질기게 올라오는 잡초를 뽑기 힘들 때 맑은 날 한낮에 식초 원액을 잡초잎에 직접 뿌려보세요. 몇 시간 만에 잡초가 바싹 말라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초는 우리가 키우는 식물에게는 해롭기만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국이나 블루베리처럼 산성 흙을 좋아하는 식물을 키우는데 수돗물의 알칼리성 때문에 잎이 누렇게 변하는 황화 현상이 생겼다면 물 2리터에 식초를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화분에 부어주세요. 흙의 산성도를 식물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미세하게 조절해 주어 막혔던 영양분 흡수를 다시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섬세한 조율사 역할을 해냅니다. 19번째 재료는 다 마시고 남은 녹차 티백입니다. 녹차잎은 부드럽게 발효되면서 아주 천천히 질소를 방출하는 훌륭한 지효성 비료가 됩니다. 특히 습기를 머금고 있는 성질이 뛰어나서 건조한 환경을 싫어하는 고사리류나 신고늄 같은 식물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다 마신 녹차 티백의 종이를 뜯어내고
안에 젖은 차시풀 화분 겉을게 얇게 덮어주거나 흙을 살짝 파고 묻어주세요. 물을 줄 때마다 녹차에 남은 미량 원소와 탄닌 성분이 흙으로 스며들어 식물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한 탄닌 성분은 흙을 약산성으로 유지해 주기 때문에 호산성 식물들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간혹 녹차 잎 표면에 하얀 실 같은 것이 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식물의 해로운 곰팡이가 아니라 차시풀 분화에 하여 좋은 흙으로 만들어주는 유익한 균사이니 절대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흙과 자연스럽게 동화되면서 최고의 유기질 비료로 변해가는 자연의 신비로운 과정일 뿐입니다. 마지막 20번째 비법은 액체나 가루 형태의 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식물 그 자체를 이용하는 동반식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자연 생태계에서는 특정 식물들이 서로 돕고 보호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 텃밭에서 토마토를 키울 때 화분 한 구석에 메리골드를 함께 심어보세요. 메리골드 뿌리에서 나오는 특유의 분비물과 강한 꽃향기는 토마토의 뿌리를 파먹는 선충을 완벽하게 쫓아냅니다. 또한 바질과 고추를 나란히 심으면 바질의 향기가 해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고추를 안전하게 지켜주며 서로의 성장에 필요한 그늘과 습도를 조절해 주어 열매의 맛까지 훨씬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섞고 끓여서 뿌리는 수고를 덜어주면서도 가장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천연 방제법입니다. 화분 하나에 한 종류의 식물만 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서로에게 유익한 식물들을 짝지어 심어주면 병충해는 줄어들고 식물들은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미니 생태계를 집안에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방에서 무심코 버리던 재료들이 식물을 살리는 마법의 약으로 변하는 20가지 놀라운 비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 영양제와 보호제를 정성껏 만들어 뿌린다고 해도 식물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평소에 관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연 제제는 이미 식물이 다 죽어갈 때 쓰는 마법의 부활약이 아니라 식물이 건강할 때 그 자생력을 지켜주고 예방해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물주기를 맞추고 햇빛과 바람을 챙겨주는 기봉이 위에 오늘 배운 천연 레시피를 더한다면 여러분의 반려식물은 그 어느 때보다 싱그럽고 눈부시게 자라날 것입니다. 이제 당장 부엌으로 가서 오늘 저녁 반찬을 만들고 남은 껍질들을 모아 나만의 식물 영양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식물 집사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시도해보고 싶은 오늘 영상 속 레시피가 있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다른 기발한 천연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서 다 함께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의 댓글이 식물 초보자들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식물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